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자, 그 물질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야. 즉 주위의 열을 흡수할 거냐.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그래서 활발해지고, 자, 그러면은 입자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의 크기는 줄어들고, 자, 그러니까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가 커진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고체는 규칙적인 배열, 그래서 제자리에서 진동해. 입자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 그러니까는 외부에서 힘을 가더라도 부피가 변할까, 안 변할까? 그렇지, 거의 안 변해. 그렇지? 그러니까 압축되지 않아. 자, 압축되지 않는다면 앞에다가 우리 한자어를 하나 붙이자. 안일 비자. 비압축. 그렇지. 비압축성이라고 그래. 비압축성. 고체는 비압축성. 자, 그런데 이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바뀌었어. 그래서 입자 운동은 이제 좀 활발해지겠지.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입자 배열은 어떻게 돼요? 자, 불규칙하게 변하고 입자 간의 거리도 조금 더 멀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부피가 커지지.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었다. 그치? 어떤 예외냐? 얼음이 물이 될 때는 똑같아. 자, 입자 운동도 비교적 활발하고, 자, 그 다음에 입자 배열도 불규칙해. 그런데 예외적으로 오히려 부피는 어떻게 된다? 자, 줄어든다. 알지?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액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입자 인력이 완전히 약해져서 거의 끊어질 거야. 입자 인력이 거의 0에 가까울 거야. 그러면 거리는 완전히 멀겠지. 그래서 매우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부피가 굉장히 커져.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는 부피는 약간 증가하지만 액체에서 그 기체가 될 때는 부피는 거의 평균적으로 한 1000배 정도 증가해. 1000배 정도. 물 같은 경우는 수증기가 될 때 한 1400배가 증가해, 부피가. 그럼 평균적으로 1000배가 증가한다면 입자 간의 거리는 몇 배가 증가할까? 입자 간의 거리. 부피가 1000배 증가하면 거리는 몇 배 증가할까? 입자 간의 거리는. 아니죠. 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너희 그 부피 구하는 공식 배웠니? 네. 부피, 네. 가로, 세로, 높이 곱하는 거. 거리에서 그 거리의 세제곱이 부피가 되는 거야. 그럼 세제곱을 3배를, 그러니까 거리 곱하기 거리 곱하기 거리 했더니 1000배가 됐어. 그럼 거리는 10배. 10배. 봐봐. 10배 증가하고 10배 증가하고 10배 증가하면 몇 배가 증가할까? 제곱이구나. 3승이 되는 거지, 3승이. 그러면 1000배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0배가 증가했으니까 거리는 몇 배 증가한다? 10배. 그래서 액체. 그러니까는 기체는, 액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기체는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거리가 10배나 증가. 그러면서 얘네들 막 움직이거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요 기체가 됐을 때 완전히 불규칙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 되니까 부피 같은 경우 측정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고체의 부피나 액체 부피는 우리는 그 물질 자체 크기로 측정하지만 기체는 요 입자 하나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 거야? 그치? 입자 한 개씩 움직이니까. 그래서 기체 부피는 이렇게 측정해.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부피를 기체 부피로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1리터 용기가 있어. 자, 질소 기체가 있대. 그럼 질소 기체 부피는 얼마니? 1리터가 돼요. 근데 여기에 산소 기체도 같이 들어가 있어. 그럼 산소 기체 부피는 얼마가 돼? 그럼 얘도 1리터가 돼. 왜? 질소가 막 움직이잖아. 산소로 막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1리터 공간 안에 산소가 막 움직이니까 산소의 부피는 1리터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 질소가 막 움직이잖아. 그럼 질소의 부피도 1리터라고 그래. 그래서 기체 부피는 용기의 부피로 표현한다.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체 부피는 용기의 부피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 그래서 약간은 좀 차이가 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상태 변화로 했어. 그치? 그래서 상태 변화했을 때 고체가 액체, 액체가 기체, 다시 또 고체가 기체로 승화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기체가 액체로 액화될 수도 있고 액체가 고체로 이제 응고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불은 어. 어떤 물질? 불은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라고 그래. 에너지.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아. 기체 고체, 액체, 기체가 아니야.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과학이 워낙 많이 발달됐으니까 그 정체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을까? 과학이 발달이 안 됐잖아.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했잖아. 그 불은 눈에 보이잖아. 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불은 물질이다. 즉,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한 거야. 우리가 그래서 나무를 태우면 나무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 그럼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게 불이라는 것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질량이 줄어들었구나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불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조금 이제 어려운 용어로 하면 플루지스톤이라고 그래. 플루지스톤. 그래서 플루지스톤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물이다. 불이다라고 해. 그렇지? 그러다가 어떤 과학자가 이제 그걸 실험한 거야. 철에다가 불을 붙였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을 붙인다는 건 탄다는 거잖아. 타는 거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는 거야. 산소와 결합하는 거야. 근데 나무는 그 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탄소가 있어. 탄소가 산소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로 날아가 버려요. 산소랑 만나면요? 탄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이산화탄소로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려. 그 나무에 있는 수소가 있거든? 자, 산소랑 만나면 수증기로 날아가 버려. 그래서 질량이 줄어드는 거야. 근데 철은 산소하고 만나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산소하고 철하고 붙어서 산화철이라는 형태로 오히려 붙어버려. 그럼 질량이 어떻게 될 거야? 그렇지, 늘어나겠지. 그럼 분명히 불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고, 그래서 연소 때, 탈 때 날아가는 건데, 아니 왜 철을 태웠더니 질량이 왜 더 늘어나냐 이 얘기야. 그럼 불은 오히려 질량이 줄어드는데 질량이 늘어났잖아. 그럼 불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될 수 있니 없니?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시 고쳐지고, 그냥 불은 에너지다. 에너지. 그렇지? 자, 우리가 지구에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근원이 된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 태양 에너지야, 태양. 태양에서 빛이 오잖아. 그래서 태양의 빛 에너지야. 알지? 근데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는 우주 공간으로 되어 있잖아. 우주 공간에는 물질이 어떻게 돼? 진공 상태예요. 그럼 빛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는 건데, 이게 이제 입자로 오는 게 아니라 에너지의 형태. 에너지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가 바로 빛이나 불이거든. 그런 에너지 형태로 오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불은 에너지다. 오씨, 잠깐, 뭐야? 왜 이래? 핸드폰이 왜 이래? 지멋대로, 폰 바꿔야겠다. 자, 바로 이제 그런 거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상태 변화할 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붉게 표시한 거 있지? 자, 붉게 표현한 얘네들은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돼요? 활발해지죠. 그러면은 물질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물질의 온도는? 그렇죠, 올라가지. 그럼 주변의 온도는? 내려가지. 그럼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거지. 그래서 주변의 열을 흡수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흡열이라고 하는 거지. 알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랗게 표시한 건 뭘까? 입자의 운동이 오히려 감소하지. 온도가 내려간단 말이야. 즉, 물질의 온도가 내려가. 그럼 주변의 온도는? 그렇지. 열을 방출하는 발열이 된다. 바로 이제 그 얘기지. 별거 없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상태가 변할 때, 아까 우리 문제도 잠깐 했었지만, 구성하고 있는 입자 간의 배열이 달라집니다. 운동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상태의 변화에서는 입자 간의 거리, 배열이 달라지고, 그래서 인력이 아니라 인력이다. 또 오타 났네. 나 진짜. 자, 인력만 변하는 거야. 즉, 요것 때문에 입자 간의 거리 인력이니까 입자의 배열만 달라진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때는
입자의 배열만 변한다. 즉,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종류 변할까? 입자의 종류 안 변해요. 입자의 개수 안 변해요. 성질 안 변해요. 그래서 물질의 성질과 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크기가 변한다는 얘기는 물질의 종류가 바뀌는 거야. 종류가 바뀌는 거야.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태 변화 때는 입자 간의 배열, 거리가 변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부피 변화가 나타난다. 근데 질량이 뭔 뜻이에요? 자, 질량은 자, 물질이 가지는 그 물질의 고유한 양이야. 그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양이야. 그걸 우리가 질량이라고 해. 그래서 요거를 질량을 어떤 단위로 쓰냐. 우리가 시간은 뭐 한 아워라는 그치 단위. 자, 그래 분 영어로 미니트, 초 영어로 뭐야? 그렇지. 그래서 뭐 1분, 1시간, 10초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치? 그리고 거리, 길이의 단위는 뭐 1m, 2m, 1cm, 10cm, 100cm, 1km 막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어떤 숫자 뒤에 붙는 것이 단위라고 그래. 단위. 그러면 우리가 질량의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뭐라고 그래? 그람, 킬로그램. 자, 그럼 1kg은 몇 g이다? 그렇지. 1000g이다. 그러면은 이게 뭘까? 이거 K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킬로라고 불러. 킬로. 영어로 이제 이렇게 표현해. 킬로. 자, 킬로는 10의 3승이란 뜻이에요. 1000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0g을 쓰기에는 이게 귀찮으니까 앞에다가 K자 붙여버리면 돼. 그러니까 얘가 바로 이제 여기가 뭐냐면 이게 10의 3승이잖아. 얘가 킬로가 돼. K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K로 바꾼 게 이거거든. 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질량은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양이야. 알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우리가 물체에 어떤 질량이 있으면은 그 물체 전체 질량이 있다고 해보잔 말이야. 그러면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수가 있겠지. 입자. 그러면 그 한 개의 입자의 고유한 값. 입자의 질량에다가 입자 수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질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공이 100개가 있다고 해보잔 말이야. 근데 공 한 개의 질량이 예를 들어서 10g이야. 그럼 100개니까 여기에다가 100개니까 어떻게 한 개의 질량 10g을 곱하면 전체 어떻게 돼? 그렇지. 전체 질량은 1000g이 되는 거지. 그럼 질량은 꼭 그 무게로만의 단위. 그러니까 무게하고 질량은 달라요. 네. 무게하고 질량은 달라요. 그래서 무게는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크기를 무게로 표현할 거야. 그러니까 내 몸무게가 예서 70kg이야. 그럼 그 70kg을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어. 그래서 원래는 70kg에다가 지구가 잡아당긴다고 해서 그 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그래서 원래 70kg 중인데, 자,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에 편하게 표현하잖아. 그럼 70kg, 왜냐면 너랑 나랑 우리가 지구가 잡아당기는 거는 똑같은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무게는 70kg이야. 70kg인 나를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어. 니는 40kg? 그렇지. 40kg. 그럼 나 몸무게 얼마? 40kg? 아니야. 그 질량이 40kg이야. 몸무게는 40kg 중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중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몸무게를 그냥 질량의 단위로 표현할 뿐이야. 알지? 이거는 이제 뒤에 우리 배울 거 다 배울 내용들아. 중학교 과정에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질량은 물질을 가진 고유한 양이다. 그럼 봐봐. 상태 변화할 때 입자수가 변하니 안 변하니? 한 개의 질량 변할까요? 그러면 전체 질량도 변해요? 그렇죠. 안 변해요. 그래서 부피만 변하지 성질과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봐도 이거고. 그래서 보통은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순으로 갈 때, 자, 부피가 증가합니다. 부피가. 근데 예외가 뭐라고 그랬지? 물이다. 물이 예외가 된다. 자, 물은, 수증기가 부피가 제일 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물이 아니라 고체인 얼음이 된다. 그래서 물과 얼음의 순서가 뒤바뀐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하게 되면은 액체 상태 물 입자들은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되어 있어. 평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되어 있으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 가까워지겠지. 그치?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붙으면 이제 고체가 돼.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거든? 근데 물은 액체 상태 평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고체가 되잖아. 이렇게 입체적으로 바뀌어버려. 입체적으로. 그럼 점점 위로. 입체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됐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공간이 생기잖아. 그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더 커져버리죠. 얼음이 되면 더 커져버리고. 그럼 얼음이 있잖아. 물이 되면 어떻게 돼? 이 공간을 물 입자를 이렇게 채워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부피가 줄어들어. 그래서 제일 많이 줄어드는 온도가 4도씨에서 제일 많이 줄어들어, 부피가. 그럼 그 다음부터 4도씨 다음엔 어떻게 돼? 멀어지겠지. 그래서 4도씨 물이 가장 무겁다고 그래. 4도씨 물. 자, 그래서 물은 예외다. 그렇기 때문에 자, 유리병에 물을 가득 넣은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커지잖아. 그래서 심하면 유리병이 깨지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음료수 같은 것도 넣으면 부피가 어떻게 돼? 음료수 캔의 부피가 부풀어 오른다. 그치. 바로 그런 거지. 자, 됐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확인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문제 풀어봅시다. 자, 개념 확인 문제. 자, 먼저, 가나다가 주어졌다. 그치? 자, 가는, 굉장히 규칙적이네. 고체. 약간 불규칙하네. 액체. 이거 뭐야? 완전히 떨어져 있네. 그렇지. 기체. 요렇게 되겠지? 그럼 상태 표시했어. 그럼 입자별이 가장 규칙적이다. 고체인 가. 입자 간의 거리가 매우 멀다. 다. 자, 입자 운동이 비교적 활발해. 근데 압축이 거의 안 돼. 압축이 거의 안 되는 거는 고체하고 액체인데 고체는 거의 활발하지 않잖아. 못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비교적 활발이니까 얘는 뭐가 돼? 액체인 나가 돼야 된다. 자, A가 뭘까? 여기가 고체, 액체, 기체. 자, 그럼 A는 응고, 액체가 고체. 그러면 B는 그렇지, 융해. 자, E는 그렇죠. F는 오케이. C와 D는 그렇지, 승화. 잘했어. 자, 그러면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진다. A부터 F까지. B, C, 그렇지. B, C, E. 자,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된다. 이 얘기는 뭘까? 온도가 내려간다. 그렇죠? 그러면은 A, D, F. 자, 부피가 크게 감소한다. 부피가 크게 감소한다는 D고 크게 증가한다는 거는 C지. 승화지. 근데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가 크게 증가, 기체에서 고체로는 크게 감소. 그렇지. 자, 샘물을 부어서 굳혔어. 그러면 샘물은 액체 움직이지? 자, 그래서 굳혀서 고체인 처리됐어. 그럼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A가 돼야겠다. 자, 우리가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자, 변하는 것을 O, 변하지 않는 것을 X로 갈게. 자, 일단은 물질의 성질 안 변하죠?
질량 안 변하죠. 부피 변하죠. 배열 변하지. 자, 입자의 개수. 그렇지. 종류, 안 변해요. 거리, 변해요. 활발함. 변해요. 그렇죠. 아주 잘했어. 자,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탐구가 나오는데, 원래 이게 이제 우리가 실험을 좀 해야 돼. 그치? 네. 근데 실험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이게 우리가 문제가 나오니까 요 탐구 좀, 자, 확인할게요. 탐구. 자, 물의 상태 변화야. 네.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넣었어. 네. 그리고 알루미늄 포일로 막았어. 자, 왜 막았을까? 공기가 나가서 와, 왜 막았을까? 저는 만약 이거 안 막고 뚜껑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이 증발하죠. 증발해서 날아가겠죠. 자, 그 물이 입자수가 어떻게 되니? 적어줘요. 그치, 적어주네. 그러니까 얘는 물의 증발을 막아주는. 차단하는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수증기로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거야. 그럼 랩으로 씌워도 물의 증발을 막아주는.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못 나가게 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포일로 막는다, 랩으로 씌운다, 비닐봉지로 씌운다. 이건 물의 증발을 막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운데다 구멍을 뚫어. 그럼 좀 이제 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날아가겠지. 자, 그래서 가열을 해요. 가열하면 물이 이제 어떻게 돼? 끓잖아. 자, 수증기가 되면서 이 구멍을 통해서 수증기가 조금씩 빠져나갈 거야. 작은 구멍을 냈으니까. 그치? 근데 이 구멍에서, 자, 이제 조금 올릴게. 자, 봐봐라. 자, 물이 끓으면 이 포일에서 구멍에 생긴 요 지점에서 김이 나와. 자, 김이 생긴대요. 그래서 구멍 바로 윗부분과, 자, 구멍하고 그 다음에 요 구멍 바로 윗부분하고 여기 이제 김이 이제 막 나올 거야. 그럼 그 김에다가 뭘 갖다 대냐면은,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댔다. 그러면 얘는 물과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치. 물과 만나면 붉게 변한다. 그래서 염화 코발트는 뭘 확인하는 거다? 물인지 아닌지. 그렇지.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나오는, 내가 실험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막 나오거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염화 코발트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는 물이 생기겠구나. 자, 그러면 또 하나. 석회수가 있어. 그럼 얘는 뭘까? 석회수. 석회수에다가 내가 입김을 훅 불어. 그럼 이게 맑은 물이거든, 석회수. 그럼 이 맑은 석회수가 어떻게 될까? 뿌옇게 변해요. 그 내가 불어넣은 입김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 있냐? 내가 들이마시는 숨하고, 이산화탄소. 그렇지, 이산화탄소. 그럼 이산화탄소는 석회수랑 만나면 뿌옇게 변한다. 그래서 석회수가 나오면 뭐다? 이산화탄소 확인하는 거. 염화 코발트가 나온다? 그렇지, 물을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내가 안 해본 실험에 대한 문제들이 막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실험을 이해를 할 거냐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걸 통해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거 미리 알고 어느 정도는 몇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맞지? 자, 구멍 바로 윗부분에서도 붉게 변합니다. 자, 김도 붉게 변해요. 왜? 자, 여기 나오면서 수증기가 여기에서 이제 만나면서 어떻게 돼? 접촉되니까 아주 작은 물방울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김도 액체 상태인 물이잖아. 눈에 보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물과 만나서 붉게 변한다. 그 물을 가열하면 물이 끓어서 어떻게 돼? 수증기로 기화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수증기가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다가 공기 중에서 식으면 어떻게 된다? 하얀 김. 근데 김은 뭐다?
물이다, 액체. 그 뭐야? 액화가 되는 거지. 바로 이렇게. 그래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모두 붉게 변한 것은 물은 상태 변화가 하더라도 성질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왜? 다시 액화돼서 물이 나왔으니까 염화 코발트가 붉게 변한 거지. 그렇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실험은 상태 변화에 따른 질량과 부피 변화야. 자, 아세톤이라는 것이 있어. 아세톤. 자, 이게 아세톤은 우리가 언제 많이 쓰냐? 너희들은 아세톤을 그렇게 이제 쓰진 않은데 아세톤을 엄마나 매니큐어 지우는 것이 아세톤이야, 아세톤. 그래서 매니큐어 지울 때 아세톤을 많이 사용을 해. 그래서 아세톤은 그 매니큐어가 약간 이제 우리가 기름 성분이 많아. 그래서 기름을 잘 녹이는. 그럼 기름에다가 아세톤 부으면 녹아요? 그럼 기름이 아세톤에 녹아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녹죠? 그냥 녹아요? 녹이는 거야. 그래서 매니큐어 칠한 거는 아세톤 용액을 이렇게 쓱쓱쓱 문지르고 닦으면 녹아서 매니큐어가 없어지지, 지워지지. 자, 근데 이 아세톤은 물보다는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끓어. 그러니까 우리가 물 가지고도 실험해도 되지만, 자, 물은 이제 막 100도씨에서 막 끓으니까 막 이제 오래 걸리기로 하고 손 대면 화상도 입을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물보다 좀 끓는 점이 조금 많이 낮은 아세톤을 사용할 거야.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에다 이 고무 마개로 막았어. 왜 막았을까? 날아가지 말라고. 그치? 날아가면 질량이 어떻게 되니? 그렇죠. 입자수가 바뀌니까 질량이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날아가지 말라고. 요 안에서 이제 아세톤이 이제 어떻게 돼? 자, 여기서 질량을 jes어. 그래서 여기 질량이 얼마야? 4,300이요. 14,300g. 아니야, 14,300g 아니라 1430.0g이야. 그래요? 점이 붙었어. 이거는 이제 우리의 점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1430g이란 얘기지. 1430g인가? 점 143.00이구나. 143g이다. 143g. 알지? 밑에 더 질량이 여기 나와 있잖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들은 다음에 헤어 드라이기로 가면 요게 열을 가하죠? 그럼 이제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럼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기화가 될 거야. 아세톤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아세톤이 기화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헤어 드라이기를 껐어. 그럼 다시 이제 어떻게 돼? 기체 아세톤이 뭘로 바뀐다? 그치? 액체 아세톤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액화가 됐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질량을 측정해. 그랬더니 143. 상태에서 측정을 해도 돼요? 그렇지. 질량은 요때도 질량 측정해도 143g이야. 다시 액화시켜도 143g. 같다는 걸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상태가 변해도 입자수가 변하지 않으면 질량은 같다를 알려주는 실험이다. 자, 이해됐니? 오케이. 자, 이번엔 이제 부피 변화와 관련된 거야. 부피 변화. 자, 이것도 우리가 집에서 엄마 아세톤 갖다가 엄마 집에 아세톤 있어요. 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페트병에다가 아세톤을 1ml를 넣어준다. 1ml. 자, 여기에서 1ml라는 거는 1000분의 1리터란 뜻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양이야. 킬로는 자, 우리 그 킬로는 10의 3승이라는 얘기고, 여기에서 여기에 얘를 뭐라 하냐면 우리가 밀리라고 그래. 밀리. 그래서 밀리라는 것은 자,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 1000분의 1이란 뜻이에요. 1000분의 1.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양이지. 그치? 그래서 이런 1리터짜리 페트병에다가 아세톤 1ml를 넣어. 알지? 네. 그리고 나서 페트병을 눌러서 요 페트병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 알지? 그래서 공기를 다 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은 여기 페트병 입구를 막아야 돼. 알지? 바로 막아야 돼. 안 막으면 아세톤 기체가 날아가 버리니까. 알지? 그리고 내가 그랬지. 그래서 기체 부피는 누구의 부피다? 용기의 부피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뚜껑을 닫았어. 그래서 헤어 드라이기로 따뜻한 바람을 불어줘. 그러면 요 액체 아세톤이 기체가 되면서 기체 입자수가 많아지겠지. 그 기체 입자수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될까? 페트병은 다시 펴져요. 펴져요. 자, 요런 건데 이거를 우리가 아세톤은 안 해도 된다. 이거 집에서 할 수 있는 실험이 있다. 그있잖아 콜라 캔이나 음료수 캔 있지? 다 먹은 거. 다 먹은 거를 손으로 이렇게 꽉 해. 알지? 손으로 꽉 해도.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실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거기다 물을 조금 부어줘. 그래서 이제 우리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물을 끓여. 자,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집어넣어줘. 콜라캔을. 물을 집어넣은 콜라캔을. 그럼 그 안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바뀌겠지. 그 콜라캔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펴져요. 펴져요. 그건 왜냐면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부피가, 내가 그랬잖아. 액체가 기체가 될 때 보통 한 1000배 정도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그 물의 부피가, 물이 수증기 되면서 부피 막 커지니까 콜라캔을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찌그러진 콜라캔이 다시 펴진다. 그치?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압력이라고 그래, 압력. 그걸 압력이라고 그래. 자, 바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자, 아세톤이 기화할 때 부피가 증가한다. 기체 입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요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태 변화하고 열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 자, 고체가 액체 될 때 융해라고 그랬죠. 그럼 고체가 액체 될 때는 지금 어떻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얘는 열을 흡수할 거야. 그러면 고체가 액체 될 때 융해가 될 때 열을 뭐라고 한다? 융해열. 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기화잖아. 근데 열을 흡수해야 되지. 그럼 이 열을 뭐라고 할까? 그렇지, 기화열. 그러니까 우리가 상태 변화의 명칭에서 열자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럼 고체가 액체 되는 것이 융해잖아. 그럼 그때 이 흡수하는 열을 융해열. 자,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기화가 되잖아. 그때 흡수하는 열을 뭐라고 한다? 그렇지, 기화열. 인고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고체가 기체 될 때는 승화되잖아. 근데 얘는 열을 흡수해야 되지. 그래서 승화열을 흡수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흡열. 그럼 반대로, 자, 기체가 액체가 되면서 열을 방출하잖아. 그럼 그 방출한 열이 뭐야? 액화열. 그치? 액체가 고체 될 때 열을 방출하잖아. 그게 과연 응고니까 응고열. 자, 기체가 고체로 승화되잖아. 근데 열을 방출하는 승화네? 그래서 그것을 승화열을 방출한다. 맞지? 그리고 이렇게 되고, 자, 이때 융해가 일어날 때 온도. 이때 이제 일정한 온도가 있을 거야. 우린 이 온도를 뭐라고 하냐면 녹는 점이라고 부른다. 녹는 점. 이거 뒤에 나오지만 미리 그냥 여기다 정리해도. 자, 그 다음에 액체를 가열해서 기체로 끓어. 기화가 돼. 자, 이때 일정한 온도가 있어.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그렇지, 끓는 점이라고 한다. 자, 끓는 점. 그러면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되면서 액화열을 방출하면서 이때 일정한 온도가 있어. 아니죠. 액화점이라고 그래요. 액화점. 맞지? 자, 액체가 고체가 돼요. 응고될 때 일정한 온도가 있어요. 원래 응고점인데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어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입하는, 흡수하는 열과 방출되는 열, 그리고 그때 상태가 변할 때 온도,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액화점이 있다. 알지?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그 녹는 점을 할 때, 녹는 점이 영어로, 자, 녹이다가 영어로 뭐니? 녹이다, 영어로. 녹이다. 아, 한 글자가. 아, 잠시만요. 매요? 멜트. 아! 멜트. 그러면 여기에 ing 붙어서 멜팅 포인트. 이게 이제 영어로 녹는 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 쓸 수 없잖아. MP. 그렇지. MP라고 그래, MP. 아. 그러면은 끓는 점은, 자, 영어로는 끓다. 보일링. 어. 그래서 보일링 포인트. BP. 그래서 끓는 점 앞으로 뭐라고 해? BP라고 할 거야. 알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거야. 그러면 액화점은 뭐가 돼요? 그치? 그런데 봐봐. 물은 몇 도씨에서 끓어요? 100도씨. 그 끓는 점이 100도씨네? 그러면 수증기가 몇 도씨에서 물이 돼요? 100도가. 100도씨에서. 그래서 얘랑 똑같아. 아. 그래서 액화점 대신 그냥 끓는 점이라고 써. 자, 물은 0도씨에서 얼잖아? 몇 도씨에서 녹아? 0도씨에서. 녹는 점과 어는 점 똑같아. 그래서 녹는 점, 어는 점은 다 사용하는데, 자, 액화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끓는 점으로 한 퉁 쳐. 끓는 점으로. 100도, 끓는 점 100도씨. 100도씨에서 물이 수증기 되고, 수증기가 물이 되는구나. 100도씨라는 온도에서. 자, 이런 식으로. 알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이제 가열 곡선이 나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녹는 점, 끓는 점을 설명해 줬죠? 자. 일정한 질량의 고체에다가 일정한, 예를 들어서 알코올 램프라든가, 그러니까는 일정 세기의 열을 계속 가할 거야. 알겠지? 그럼 내가 알코올 램프로 1분을 가열했어. 그럼 내가 가해준 열이 1분 동안의 열이 되겠지. 근데 내가 이번엔 같은 세기의 알코올 램프로 10분을 가열했어. 그럼 10분 동안의 열을 가했겠지. 그럼 1분과 10분 동안의 가열 시간은 내가 가해진 열의 양은 얼마큼 될 거야? 그렇지, 1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분 동안 가열했어요. 그럼 1분 동안의 열의 크기가 있고요. 10분이면 10분 동안의 열의 크기가 있어요. 근데 10분은 1분의 10배가 되죠. 그래서 이 시간하고, 자, 전체 가한 열의 양하고는 어떻게 된다? 비례한다. 비례. 비례 몰라?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 비례라는 거는, 그러니까 변하는 비율이 같은 비율로 변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비례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자동차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동차로. 자, 우리가 석유를 넣었어. 그래서 1리터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10km를 갈 수가 있대. 그럼 얘가 석유의 양이 되고요. 자, 이것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이동 거리가 돼요. 그럼 2리터의 석유로는 얼마큼을 이동할 수가 있어? 20. 그치, 20km를 이동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3리터의 석유의 양 가지고 얼마큼 이동할 수 있어? 그렇지, 30km를 이동할 수가 있어. 저도 비례해요? 이게 비례하잖아. 그러니까 석유의 양이 2배가 됐으니까 이동한 거리도 2배가 되는 거지. 석유의 양이 1에서 3리터로 3배가 됐으니까 이동한 거리로 3배가 됐지. 그래서 석유의 양과 자동차가 움직이는 이동 거리는 서로 뭐다? 비례한다.
그러니까 석유의 양이 2배 증가하면 자동차 이동거리의 2배, 석유의 양이 10배 증가하면 자동차 이동거리로 10배. 그럼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이것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례 표시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요거를 빨리 쓰면 그냥 요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뭐냐? 가열 시간하고 가한 열의 양이 비례한다. 그럼 1분을 가했고 5분을 가했어. 그럼 열의 양은 1대 5가 되는 거지. 시간이 1대 5니까 이것도 1대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가 계산할 때 봐봐. 1리터에 10km를 이동한대요. 1대 10이잖아요. 그럼 나는 50km를 움직이고 싶어. 그러면은 얼만큼의 석유가 필요할까? 그치? 5리터지.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다? 비례식이다. 비례식으로 비례를 식으로 만들고 비례 계산 공식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안에 거 곱하기 바깥 것이 같다. 그래서 10 곱하기 x는 1 곱하기 50. 그럼 x는 얼마가 돼? 그래서 5리터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학으로는 이렇게 계산해.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하다 보면은 이런 수학적 계산이 다 들어가. 자, 하는 방법 알겠지? 네. 그래서 요 가열한 시간은 자, 열과 비례하기 때문에 내가 1분을 가열했어. 자, 그러면은 1분 동안에 열의 양이 되고 10분을 가열했어. 10분 동안에 열의 양이야. 그러면 여기 봐. 시간 간격 봐봐. 이렇게 얘가 더 크지? 네. 그럼 요 시간, 요때 열과 요때 열 누가 더 크니? 얘가 열의 양이 더 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열을 가했어.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가 물이라고 한번 해볼까? 물? 자, 물의 MP는 몇 도? 100도. MP입니다. MP. 멜팅 포인트. 멜팅 포인트. 그렇지, 0도씨. 자, BP는 몇 도? 100도. 그렇지, 100도씨.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섭씨 온도는 어떻게 하냐면은 물 가지고 할 거야. 섭씨 온도가 어떻게 나오냐? 물이 녹는 점, 어느 점을 0이라고 놓고, 물이 끓는 지점을 100이라고 놓고, 요 사이를 100등분하는 거야. 그럼 그 한 등분이 1도씨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섭씨 온도야. 우리가 사용하는 섭씨 온도. 화씨 온도는 뭐예요? 화씨 온도는 물의 녹는 점을 32 화씨, F라고 하지, F 단위가. 자, 끓는 점은 212F. 그 요 사이를 180등분. 그게 화씨 온도야. 근데 우리 이거 배워야 돼. 왜? 배워야 돼. 진과학할 때 배우지 않나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게, 계속 나와. 이건 계속 우리가. 그리고 온도 하나가 더 있어. 절대 온도라고. 절대 온도라는 것이 있어. 막 우리가 온도를 막 낮춰. 과연 가장 낮게 낮출 수 있는 온도가 몇 도가 될까? 400도? 가장 마이너스 400도. 그럼 너 노벨상 탈 거야. 그거 발견하면. 응. 100도? 마이너스 273도씨. 이게 우주의 온도랑 거의 똑같아. 우주 공간의 온도도 마이너스 273도씨. 여기 약간 소점이 붙긴 해.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73도씨가 가장 낮은 온도야. 그럼 이거보다 더 낮은 온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그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가장 낮은 온도가 마이너스 273이면 왜 얘를 굳이 마이너스 273이라 놓을 거냐. 얘부터 0으로 가자. 그래서 0K라는 단어를 써. 0K. 우리가 이제 켈빈 온도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이제 절대 온도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중1 때 배워요. 중1 때. 그래서 이제 막 계산하는 거. 그 중1 때, 중2 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미리미리 좀 많이 이제 알아둬야지. 자, 우리 앞에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니? 물체가 열을 받아서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물체 운동이 어떻게 된다? 활발해진다. 그래서 물에다가 요 이제 녹는 점 0도씨라고 해보자. 여기는 끓는 점 100도씨야. 그럼 얼음이 되겠지? 자, 요 구간 봐봐. 얼음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럼 얼음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운동이 어떻게 되니? 활발해져. 그러니까 얘는 제자 떨고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떨다가 이제 온도 올라가면서 이렇게 떠는 거야. 떨다 보면 얘네 간에 어떻게 인력이 약해지니까 조금씩 떨어지겠지. 그럼 떨어져. 인력이 약해져.
그래서 고체 얼음이 뭐가 돼? 물로 상태 변할 거야. 여기가 물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얼음이고, 자, 여기가 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요 구간은 얼음의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쵸? 자, 얼음의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이야. 그럼 얼음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가 이 시간만큼의 열을 가해줬잖아. 자, 얼음의 운동이 활발해지잖아. 맞지? 운동이 더 많이 하겠지?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만큼의 열을 어디에 사용된, 열이 어디에 사용이 됐다? 흡수한 열이 얼음의 운동에 모두 사용이 된 거야. 알지? 그래서 요 구간에 흡수한 열은 자, 바로 얼음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모두 사용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온도가 올라가? 입자의 운동이 무조건 활발해지는 거야. 그치? 그런데 0도씨에 딱 도달하니까 더 이상 온도가 안 올라가. 그치? 자, 온도가 변하지 않잖아. 일정하게 되면서, 자, 요때 어떻게 돼요? 얼음이 물로 뭐가 돼요? 융해, 녹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 온도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녹는 점이라고 한다. 그렇지, 멜팅 포인트. 자, 어느 점을 영어로 프리징이라고 해요. 프리징 포인트. 그래서 FP인데 그냥 녹는 점 하나로 다 퉁칠 거야. 여기서도. 자, 그러면 이때 이만큼의 열을 가해줬잖아. 그치? 근데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 그럼 왜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때 가한 열, 흡수한 열, 무슨 열? 그렇지. 자, 융의 열은 입자의 운동에 사용이 됐다? 입자가 움직이는데 사용이 됐다? 사용이 됐다? 아니지. 그렇지. 사용이 되면 무조건 뭐다? 입자 운동에 사용이 되면 온도가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근데 온도가 안 올라갔어. 온도가 안 올라갔다는 얘기는 입자의 운동에는 사용된 게 아니야. 단 이때는 모두 어디에 사용이 됐다? 얼음이 물로 변하는, 즉 얼음 입자 간의 인력을 부분적으로 끊어내는데, 알지? 그래서 모두 상태 변화에 사용이 됐다. 자, 그러니까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야. 자, 우리 여기서 기억할 거 뭐다?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알지? 그러니까 이때 흡수한 열은 온도를 올리는 입자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모두 사용이 됐지? 근데 온도 안 올라갔어. 그럼 이때 흡수한 융의 열은 입자의 운동이 아니란 얘기야. 어디에 모두 사용이 됐다?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데 사용이 됐다. 자, 그럼 여기 알았으니까 그럼 여기는 뭐야? 물의 온도가 올라가네? 그럼 이때 흡수한 열은 모두 다 어디에 사용이 된 거야? 아니죠. 물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여기는 물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액체인 물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 이때 흡수한 열은 전부 다 어디에 사용이 됐다? 물의 운동에 사용이 됐다. 그래서 이때 흡수한 열은 모두 물의 운동을 높이는데 사용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됐지? 자, 이해돼?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100도씨가 딱 됐어. 자, 온도가 더 늘어나지 않아. 일정하게 돼. 이때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끓는 점. 일정하게 된 거. 그럼 이때 이만큼의 무슨 열을 흡수했어? 기화열을 흡수했을 거야. 아이고, 이것도 다 썼네. 그러면 이 기화열은 모두 다 어디에 사용이 됐다? 그렇지. 그래서 이때 흡수한 기화열은 모두 물이 수증기로 상태 변화하는데 모두 사용이 됐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 구간에서는 전부 다 물이 계속 수증기로 바뀌고 있는 거야. 그 요 지점에서 이제 물이 다 수증기로 바뀌었네? 그 물이 없겠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열을 가했어. 그럼 이 열은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거니?
그렇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아, 이때는 가한 열은 모두 어디에 사용이 됐다? 수증기. 그치. 수증기의 운동을 크게 하는데 사용이 됐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 크게 하는데 사용된 그 열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 거네요. 열이? 그러니까 그 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열을 이제 수증기 입자들이 다 흡수한 다음에 그 열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는 거야.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야. 그 열을 계속 가면 더 활발해지겠지. 열을 다 쓰면 그럼 다시 그러니까 열을 이제 중단시키면 그럼 이제 가열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치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야. 아, 온도가 이제 내려가니까 열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이제 거꾸로 돌아갈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는 냉각 곡선이라고 그래. 자, 얘는 가열하면서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 그래프잖아. 이거를 이제 가열 곡선이라고 그래. 가열 곡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냉각시켜.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다시 온도가 떨어지겠지. 액화되겠지. 물의 온도 떨어지겠지. 응고되겠지. 얼음의 온도가 떨어질 거야. 그래서 이걸 냉각 곡선. 절대온도니까 절대 반지가 생각나네. 절대 반지. 알아? 네? 절대 반지. 그래? 마이 프레셔. 이거 몰라? 절대 반지? 영화예요? 영화. 반지의 제왕. 반지예요. 거기서 반지가 절대 반지잖아. 아, 반지의 제왕. 자, 됐지?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금 방금 설명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 가고요. 자, 같은 온도에서 고체체, 그쵸? 열 에너지 크고, 그러면, 자, 지금 녹는 구간, 융해되는 구간의 시간이 요만큼이지. 자, 끓는 구간의 시간이 요만큼이지. 누가 더 시간이 더 길까? 끓는 구간의 시간이 더 길지. 아, 그러면은 융해열과 기화열, 누가 더 커? 기와요. 그렇지. 그렇지. 기화열이 더 큰 거야. 자, 이것도 우리가 그래프로 이제 판단하면 돼. 됐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계속 우리가 얘기했죠. 열을 흡수하면은 입자의 운동은 어떻게 돼요?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온도가 어떻게 돼? 무조건 여기 같이 가야 돼.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근데 열을 흡수했는데 온도가 안 올라가. 뭐야 이거? 그거는 열이 어디에 사용된 거야? 상태 변화. 그렇지. 맞지? 열을 가했는데 또 열을 흡수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아, 입자 운동에 사용이 됐구나. 자, 온도가 변하지 않아. 그럼 어디에 사용이 된 거야? 그렇죠. 상태 변화에 사용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요새 하나 더 들어가죠? 입자 간의 인력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러면은 입자 간 인력이 약해지니까 불규칙적으로 변하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된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자, 됐니? 네. 오케이, 잘했어. 자, 이번에는 우리 반대로, 자, 아까는 가열했잖아. 이번에는 냉각해보잔 말이야. 온도를 강제적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액체잖아요. 자, 그럼 온도가 내려가네? 액체 온도가 내려가. 그치? 액체 온도가 내려가는 이유는 입자의 운동이 줄어든 겁니다. 왜? 주위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치? 주위가 따뜻한 거네요. 그치, 주위는 따뜻하지. 자, 그러다가 온도가 일정했어. 그치? 온도가 일정했어. 그럼 요때는 입자 운동이 아니라 어떻게 돼? 상태 변화. 그렇지. 상태 변화가 일어난 거야.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조건 상태 변화야. 상태 변화. 그러니까 열을 방출하면서 입자 운동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열을 방출하면은 물질이 갖는 에너지가 그만큼 줄어들잖아.
그치? 줄어들 때 입자의 운동이 줄어든 게 아니라 이미 여기까지는 최대로 줄어들었어. 그러면 이제 요때부터 어떻게 돼? 다닥 붙어버린다는 얘기야. 즉 불규칙한 배열이 규칙적인 배열로 바뀌면서 자 여기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야. 그럼 그 같을 때 그 선생님 노란색으로 선 그으실 때 붙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지. 붙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냉동실에 얼음 만들려고 물을 붓잖아. 그러면 이제 한 1시간 뒤에 보면 어떻게 돼? 살얼음이 막 생기고 있지. 그럼 그때 지점이 이제 요 지점이 되는 거야. 요 지점이 되는 거야. 상태 변화하고 있는. 상태 변화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에, 거기 이제 그 온도계로 물 딱 꽂으면 0도씨로 딱 찍혀. 냉동실 온도 영하 15도다? 아, 진짜요? 근데도 무거워. 그러니까 이제 영하 15도인데 우리가 25도씩 물을 집어넣잖아. 그럼 이 물은 계속 열을 뺏길 거 아니야. 그 물의 온도가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열이 뺏기니까 물의 온도가 내려가. 자, 0도씨가 되면서 물에 살얼음이 생기는 거야. 살얼음이 생기면 이제 그 안에 물의 온도 다 0도씨로 유지가 돼요. 0도씨로 유지가 돼. 그래서 그 온도계 있잖아. 요즘 전부 다 이거지. 근데 이제 그 문방구나 이런 데 가면 온도계 있을 거야. 수온 온도계나 이런 것들. 알코올 온도계. 이런 거. 그래서 그거 하나 사다가 냉동실에다가 아니면 그냥 이제 유리컵에다가 물 반만 넣고 냉동실에 넣어. 그럼 이제 물 표면에 얼음이 막 생기잖아. 그럼 꺼내가지고 물에다가 집어넣고 온도 재봐. 0도씨야, 그게. 0도씨야. 우리 이거 다 확인할 수 있어. 단지 귀찮을 뿐. 안 그래? 그렇지, 귀찮은 거지. 다 확인을 할 수 있어. 주말에 그런 걸 왜 해야 되지? 그렇지. 굳이? 학교라면 하겠지. 학교에서라면. 근데 굳이 집에서. 그거 아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 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저물하다 이제 얼었어.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니? 0도씨 얼음이 열을 또 뺏기겠죠. 그 온도 계속 내려가요. 그러다 고체가 돼요. 아니, 이제 고체 상태에서도 온도가 계속 내려가요. 네. 고체 상태 온도 내려가요. 그래서 입자 운동이 계속 줄어들어요. 열을 계속 뺏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우리는 냉각 곡선이라고 한다. 그렇지? 그래서 한 물질에 가열과 냉각 곡선을 같이 딱 붙여버리면 자, 여기 딱 그래프가 나오잖아. 그리고 가운데 딱 놓고 자, 여기까지는 가열이고 여기까지 냉각이야. 자, 같은 물질이라면은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나 액체가 고체가 되는 온도 똑같아. 녹는 점, 어는 점 똑같아. 같은 물질이라면은 끓는 점과 액화점도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 같은 온도가 돼요.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래프를 그냥 어떻게 돼? 뒤집은 거지. 뒤집은 것처럼. 그래서 가열은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이고 냉각은 온도가 내려가는 구간입니다. 자, 고체니까 여기는 무슨 점이 돼요? 녹는 점이 될 거예요. 알지? 그래서 자, 얼음의 고체 온도가 올라가는 입자 운동에 사용이 됐고, 이때는 상태 변화에 사용됐고, 자, 액체 온도에 사용이 됐고, 온도 올라가고, 얘는 액체 온도 내려가니까 그만큼 방출되고, 자, 상태 변화하는 만큼 방출되고, 자, 다음에 고체 온도가 내려가고, 똑같은 거야. 자. 자, 우리 이제 상태 변화의 예를 볼 건데, 잘 봐. 융해는 열을 흡수합니다. 흡수하니까 주위의 온도 어떻게 돼요? 주위 온도는 낮아져. 그렇죠. 자, 기화도 열을 흡수합니다. 자, 주위의 온도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그치? 그래서 이거야. 자, 우리가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드라이아이스 넣지만 이제 우리 택배로 음식을 뭐 쿠팡에서 이제 프레시한 새벽에 오는 거, 그래서 막 냉동 이제 신선한 이제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식품을 할 때 그 이제 프레시한에서 팩 있잖아. 같이 오잖아.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 얼음이 들어가 있어. 얼음팩이. 왜? 얼음이 물로 녹으면서 열을 뺏어가니까 온도가 낮게 유지가 되는 거야.
알지? 바로 이런 것들. 그리고 물이나 음료수에 얼음을 집어넣어 주면은 더 시원하죠. 왜? 얼음이 녹으면서 물의 열을 흡수하니까. 그치? 자, 바로 이런 거고. 그래서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서 우리가 음식을 시원하게 보관한다. 자, 다음에 이제 기와열. 자, 분수대 근처에 있으면 시원해. 아니, 뭐 이거잖아, 이거 물 뿌리면 시원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물인데 이제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수증기로 기화되겠지. 그럼 기화되면서 어떻게 돼? 이 공기의 열을 흡수한단 말이야. 그럼 이 공간의 온도는? 그치. 시원해지는 거야.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더울 때는 도로에 물을 뿌린단 말이지. 그렇죠? 그리고 물놀이하고 밖에 나오면 어떻게 돼? 추워. 왜? 물이 수증기로 기화되면서 내 몸의 열을 뺏어가니까. 저 오늘도 수학으로 끝나고 걸어오는데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바닥에 물 뿌리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야. 그런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주사 맞아서 알코올 바르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원해지죠? 지금 기화되면서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승화. 자, 고체가 기체로 승화될 때 내가 그랬잖아. 드라이 아이스. 우리 아이스크림. 베스킨 라빈스에서 드라이 아이스 알맹이 넣잖아. 그치? 덩어리.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것들. 맞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열을 흡수하는 거고. 그 이제 열을 방출하는 거. 자, 우리 응고, 액화, 응고열을 방출하고요. 액화열을 방출하고요. 기체에서 고체가 될 때 승화열을 방출합니다. 그럼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그치? 높아져요. 우리 이제 이글루 안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 물이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하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줬을 거야. 뿌리가 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돼? 오히려 물을 뿌린다. 그치? 그러면 얼면서 뿌리 쪽으로 열을 방출하니까. 그 다음에 과일이 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옛날에는 창고에다가 어떻게 돼? 큰 통에 물을 담아놨다. 그렇지. 선생님 저기 후텁이 아니고 후텁인데. 후텁지근. 후텁지근. 자, 그러면, 자, 액화는 소나기가 내린다는 거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는 더워요. 비도 액화인 거네요. 그치. 결국 비가 내리는 건 물방울, 물이니까 액화되는 거, 수증기가. 그런데 소나기가 내린다면 어떻게 돼? 시원해져. 왜? 물이 다시 수증기로 날아가니까. 있지? 그 얘기야.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 냉방이 잘 된 곳에서 밖으로 나오면 우리 몸에 있는 땀이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떻게 돼? 냉방이 잘 된 곳에서 나오게 되면 온도 올라가잖아. 그치? 온도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막 덥게. 덥게 되는 거야. 저 그 밤에 쓰레기 버리고 오면 막 버리고 딱 집에 들어오면 막 엄청 덥게 느껴지거든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치? 자, 그러면 눈 내린 거는 수증기가 물이 되는 거야. 눈이 오는 거는. 자, 다 끝났어. 요거만 하고 끝낼게. 자, 눈이 오는 거는 수증기가 뭐가 되는 거다? 얼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얼음이 잘게 만들어진 얼음이 내리는 것이 눈이다. 그러니까 눈 올 때는 어떻게 돼? 날씨가 포근하다. 그러니까 포근한 날에 눈이 온다. 자, 그래서 요 이용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여기만 좀 가볍게 빨리 가자. 자, TV. 갑자기 이거 풀어보면 안 돼요? 응? 갑자기 풀어보면 안 돼요? 8번까지 한번. 9번까지. 아니야, 9번은 빼고. 자, 지금 빠르게 한번 확인해봐. 8번까지. 몇 문제 안 되니까.